여러분은 모든 인류가 사실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의 백인, 흑인, 아시아인, 라틴계 모두 다르게 생겼지만 사실 하나의 고향에서 왔습니다. 바로 동아프리카입니다. 수백만 년 전 인류는 지금처럼 생기지 않았으며 나무 위에서 살던 유인원과 아주 비슷한 존재였고 긴 시간 동안 걷고 도구를 쓰고 불을 피우며 점점 인간으로 진화해온 존재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유전자가 가장 가까운 보노보, 침팬지, 고릴라가 아프리카에 몰려 살고 있다는 점도 이 대륙이 인류의 출발점이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간접 증거죠. 놀랍게도 전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서 살았던 한 여성의 DNA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익히 알려진 과학적 사실인데요. 그 여성은 인류의 미토콘드리아 이브라 불리며 지금으로부터 약 20만 년 전 조용히 아기를 낳고 살았던 한 인간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나무에서 내려온 이유입니다. 과학적으로 제한된 이론은 술에 취한 원숭이 이론인데요. 바닥에 내려오면 발효된 과일이 있으니 우리 조상인 유인원이 땅에 내려와 지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는 가설이죠. 그저 얼큰하게 취하는 걸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보다 더 강력한 동기가 나왔는데요. 동아프리카 지역의 급격한 기후변화로 울창했던 숲이 사바나로 변하면서 나무에 머무는 것이 더 이상 생존 전력이 되지 않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첫 두 종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 하빌리스는 아프리카 우림의 고향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돌아 다니기를 좋아하는 호모 에렉투스가 출현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죠. 호모 에렉투스는 예전의 인간종과는 다른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호리호리하고 힘이 세며 키가 컸습니다. 근조직도 달라져서 긴 여정을 견디고 고통을 참는 지구력이 크게 향상되었는데 마치 오늘날의 마라토너처럼 오래 달릴 수 있는 다리 근육과 지구력을 갖춘 존재였죠. 둘째, 이들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고학적인 증거를 살펴보면 호모 에렉투스가 말하기에 필요한 성대 구조를 갖추었는데 이로써 협업과 협동이 가능했죠. 마지막으로 이들은 불 피우는 법을 알아냈습니다. 불의 통제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혁명 중 하나였는데 불은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해 주었고 추위를 견디게 해주었으며 무엇보다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동아프리카를 떠날 모든 준비를 갖췄고 겨우 몇천 년 만에 호모 에렉투스는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퍼졌습니다. 처음 100만 년에서 200만 년 동안은 호모 에렉투스와 네안데르탈인들이 땅덩이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다 호모 에렉투스에서 진화한 우리가 등장했죠. 대략 10만 년간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은 공존했지만 어느 순간 네안데르탈인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우리가 그들을 멸종시켰다고 말합니다. 더 나은 무기, 더 빠른 조직력, 더 정교한 사냥 기술로 실제로 호모 사피엔스가 도달한 지역에서는 네안데르탈인과 대형 표유류가 동시에 사라진 흔적이 발견됩니다. 마치 우리가 간 곳마다 멸종이 따라붙는 느낌입니다. 다른 이들은 우리는 교배했고 그 후 알 수 없는 전염병이나 환경 변화가 그들을 덮쳤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오늘날 유럽인과 아시아인의 유전자에는 1에서 3%가량의 네안데르탈 DNA가 남아있습니다. 공존과 경쟁, 그리고 교배. 우리는 그들과 싸우고 사랑하고 어쩌면 벌었을지도 모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우리보다 훨씬 튼튼하고 육체적으로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죠. 인간에게는 그들과는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문을 퍼뜨리고 규칙을 만들고 집단을 운영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드는데요. 육지 이동은 그렇다 쳐도 대체 인간이 바다는 어떻게 건넜을까? 라는 질문이죠. 인류 대이동에 얽힌 이야기는 꽤 흥미로운데 초기 인류는 배를 만들어 단순한 나무통배에 별을 따라 항해를 했고 심지어 폴리네시아인들은 태양의 고도 변화, 새의 비행 방향, 바닷물의 색깔과 냄새까지 동원해 섬과 섬을 찾았습니다. 특히 별의 위치는 동쪽과 서쪽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놀랍게도 이 전통 항해술은 현대 과학자들이 호클레아 프로젝트를 통해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실제로 놀라울 만큼 정확하고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수십만 년 동안 떠돌았습니다. 사냥하고 채집하며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죠. 그러나 어느 날 인류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또 하나의 대반전이 일어났는데 바로 씨앗을 심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농경입니다. 이건 단순히 땅을 일구는 게 아니라 인간이 떠도는 삶을 포기하고 자리 잡는 삶을 선택한 진화사상 가장 과감한 도박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지금도 왜 인간은 그렇게 위험하고 비효율적이고 병에 잘 걸리는 농사를 시작했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죠. 농업은 인류에게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평등과 전쟁을 가져왔습니다. 지배와 피지배, 노동과 분배, 신분과 계급이라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시작된 것이죠. 수렵 채집인들이 하루 5시간만 일하며 자유롭게 살던 시절은 도시국가 안에서 땀 흘리며 쌀을 재배하고 세금을 바치는 현실로 바뀌었죠. 고고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말했습니다. 농경은 진보가 아니라 덫이었다. 하지만 인간은 그 덫을 택했고 결국 문명이 시작됩니다.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인더스강, 황허강 이들 문명은 모두 강과 함께 나타났고 물을 지배한 자가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무게와 문자, 법, 종교 이 네 가지가 생기면서 인간은 더 이상 자연 속의 동물이 아니라 제도와 질서 속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문명의 역사가 전부일까요? 놀랍게도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 기록되지 않는 문명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아마존 깊숙한 밀림 속 위성 사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거대한 땅 그림, 지오글리프 흔적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고대 인류가 그곳에서 수천 년간 살아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를 만들었고 복잡한 농업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수천 년 동안 열대우림과 조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럽인들의 도착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구의 90%가 사라졌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사례는 데니소반이라는 또 다른 인류종의 발견입니다. 2008년 러시아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단 하나의 손가락뼈가 발견됩니다. 처음엔 이거 네안데르탈인인가 했는데 DNA 분석 결과 호모사피엔스도 네안데르탈인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인류종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유전자 정보로 추정한 얼굴 보고만 있을 뿐인데요. 현재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엔 네안데르탈보다 덩치가 크고 피부는 어두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즉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인류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티베티인들이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에서도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데니소반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라는 점이죠. EPAS1이라는 이 유전자는 산소 농도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소 감지 유전자로 데니소반에게서 온 유전자이죠. 정착은 곧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이동은 과거와 달랐습니다. 이젠 생존이 아니라 전쟁과 기후 같은 것이 인간을 몰아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2024년 UNHCR에 따르면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은 1억 명을 넘겼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같은 전쟁 지역에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동안의 이주가 기회의 이동이었다면 지금의 이동은 위기의 탈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하라 사막 아래 사헬 지역, 방글라데시의 해안, 몰디브처럼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질 위기의 섬들, 2023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로 인한 이주민은 2050년까지 10억 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는 더 이상 지구 안에 머무르려 하지 않습니다. 떠나야만 하는 이유가 아니라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의 본능을 다시 자극하고 있죠. 스페이스X는 2025년 유인 달 탐사를 준비 중이고 나사는 화성 정착을 위한 모의 실험을 마쳤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생존한 몇 안 되는 문명 중 하나다. 멸종을 피하려면 행성을 분산해야 한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 지구가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이주하는 계획입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떠나 유라시아로 이동했던 그 오래전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고향을 떠나 미지의 영역으로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도서 인텔리전스 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철학, 과학, 정치, 종교,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의 흐름을 바꿔놓은 130가지 위대한 발상을 소개하는데요. 옥스퍼드 지역의 학생들에게 12년간 철학을 가르치며 함께 일상의 문제들을 고민했던 조니 톰슨이 쓴 책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뒤집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부터 서서히 우리 삶을 바꿔온 결혼제도나 유전학까지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짧고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설명해줍니다. 그 중에는 단숨에 세상을 뒤흔든 발상도 있고 어떤 것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철학이든 과학이든 지식이 어렵게 느껴졌던 분들 그리고 세상을 만든 아이디어들의 이야기가 궁금한 분들에게 인텔리전스 랩을 강력 추천드립니다.